한 나라 전체의 치아 건강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환자 한 명을 진찰하듯이 국가 단위의 충치 문제를 진단하는 그 비밀스러운 과정,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전 국민의 입안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건 뭐랄까? 거대한 수사 현장 같은 거예요. 모든 증거를 다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역학조사라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대신에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아주 정교하게 골라내는 거죠. 이게 모든 조사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큰 찌개 냄비의 맛을 볼 때 국자로 몇 군데를 푹 떠서 그 안에 든 건더기랑 국물을 통째로 맛보는 거랑 같아요. 몇 개의 동네나 학교 같은 덩어리를 통째로 조사해서 전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죠. 이건 또 다른 좀 더 정교한 방법인데요. 마치 무지개 케이크의 모든 색깔층에서 조금씩 맛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0대, 20대, 30대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 결과가 어느 한 그룹에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제 두 방법의 차이가 확 들어오시죠? 짐락 추출은 통째로 몇 군데를 빠르게 보는 거고요. 층화 추출은 모든 곳에서 골고루 정밀하게 보는 겁니다.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지도 그리기 방식을 선택하는 셈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조사할 사람들을 정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구강 건강을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수라는 일종의 암호가 사용됩니다. 이 DMFT 지수라는 게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충치 이력서 같은 거예요. 이 간단한 점수 하나로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회가 충치를 어떻게 겪어왔는지 그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D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아픈 치아, M은 충치 때문에 결국 잃게 된 슬픈 치아, 그리고 F는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건강해진 치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아가 겪을 수 있는 충치와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 100명을 조사했다고 쳐봐요. 치료가 필요한 충치, 즉 B가 120개, 충치 때문에 뽑은 E, M이 20개, 치료받은 E, F가 60개 나왔어요. 이걸 다 더하면 총 200개의 치아가 충치를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총합을 조사한 학생 수 100명으로 나누면 평균 DMFT 점수인 2.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집단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2개의 치아가 평생에 걸쳐서 충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구강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자, 충치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시선을 한번 잇몸으로 돌려볼까요? 치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잇몸 건강이잖아요. 이 잇몸 건강은 또 다른 암호, 그러니까 다른 지수를 사용해서 아주 신속하게 평가합니다. 이 CPTN이라는 건요, 이름은 좀 어려워도 아주 실용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잇몸 치료가 필요해? 바로 이 질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점수 체계를 보면 정말 직관적이에요. 0점이면 아주 건강한 거고요. 1점이면 칫솔질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신호, 2점이나 3점은 스케일링 받으셔야겠네요 하는 뜻이죠. 그리고 4점, 이건 더 복잡한 잇몸 치료가 시급하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점수 하나가 바로 행동 계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입안 여러 곳을 검사해서 점수가 다양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는 가장 나쁜 부위의 점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 딱 하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여서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정리해 볼까요? 조사할 사람들을 뽑았고 그 사람들의 충치랑 잇몸 상태를 숫자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바꾸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우식치명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경우가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이를 뽑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건 단순히 충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치과 의료 접근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지수가 높다는 건 사람들이 아파도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근처에 치과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 충전 치아 비율, 이걸 FT 레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보면 또 다른 중요한 게 보입니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들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 치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치료받은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데이터가 그냥 서류뭉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 삶을 바꿉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어느 동네에 공공치과가 더 필요한지, 어떤 학교에 불소 도포 같은 예방 사업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국가 전체의 구강보건 정책과 예산이 바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미소를 지키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도인 셈이죠. 결국 한 나라의 구강 건강을 진단하는 이 거대한 작업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치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모여서 한 나라의 건강 성적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소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